여러분의 베팅액이 커지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수록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분들이 사라져요. 그냥 계좌를 닫아버리고 사이트 닫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사기죄 아닌가요? 사기죄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구한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서식지가 청담, 압구정, 반포, 또 아주 비싼 고가의 차량을 타시고 맥라렌, 람보르기니, 일반적인 슈퍼카 말고 진짜 슈퍼카 있죠. 그리고 뭔가 직업을 물어보면 금융 쪽이다, IT 쪽이다 라고 해서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나이는 되게 젊은데 20, 30대인데 돈이 되게 많다. 이걸 종합하면 두 가지 정도 나와요. 마약 딜러거나 아니면 우리 토사장이거나. 이렇게 인터넷 도박, 사이버 도박, 그리고 여러 도박장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도박죄가 문제가 된 게 사회적으로 여러 번 뉴스 나고, 그 도박이 어떻게 변화해 왔냐. 옛날에 도박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만나서 한 도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스톱, 포커, 세븐오디, 바둑이, 텍사스 홀덤까지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종류의 도박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도박장을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도박하는 사람이 많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 마련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그런 거 볼 거예요. 산속에 있는 고스톱장, 비닐하우스 도박장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형법을 보면요, 도박 장소 개설죄라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도박장을 연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그 이후에는 뭐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느냐? 해외 원정 도박입니다. 저희가 가끔 뉴스에서 해외 원정 도박 이야기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해외 원정 도박을 할까요? 첫 번째,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합법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해외 원정 도박이 왜 그렇게 유행했냐면은 가면은 거기 있는 에이전시들이 호텔 방도 예약해주고요, 골프장도 예약해주고요, 거기 현지 유명한 식당도 예약해주고요, 불법적인 음성 성매매도 알선을 해주고, 에스코트 걸도 대주고, 또 강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 해외 원정 도박도 어떤 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화를 해외로 많이 유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원정 도박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겠죠. 해외에 여기서 정킨박이나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드디어 나옵니다. 드라마 카지노 보셨나요? 무식이 형님이 하시는 에이전트가 바로 그런 건데, 여기서 내가 10억 원을 원화를 그대로 두고 가요. 해외 나가서 그 에이전시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해당 현지 통화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에이전시한테 그 해당 돈을 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거고요. 딴 돈에 대해서는 또 한국에서 원화로 받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를 해보면은 손대송 거래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을 때 계좌로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니까 현금을 들고 집 앞까지 배달해주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대 해외 원정 도박이라서 안전하다 이런 마음은 버리신 게 좋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도 걸릴 경우에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서 한국인은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죄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랑 변종이 있어요. 대리벳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해외 카지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인한테 베팅을 대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신 베팅한 사람이 실시간 카메라를 가슴에 달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시만 한 건데 이게 도박죄가 되느냐?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리벳도 마찬가지 도박죄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진화한 도박은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전환을 맞게 되는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불법 도박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어디서 많이 유입이 되시냐면은 지인 소개가 제일 많아요. 특히 학생들도 이걸 되게 소개를 많이 받는데, 가입하면 처음 충전하면 보너스를 주겠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인터넷 도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총판이에요. 총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유혹을 하고 유도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알고리즘에 유튜브로 슬롯머신 게임을 한다든지 에볼루션 바카라라는 되게 독특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생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안전한 놀이터다, 이렇게 광고하는 총판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재밌다는 생각에 제안하는 추천인 아이디를 받아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도박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만약에 도박죄로 처벌됐을 때 총판이 이렇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고요. 돈을 잃었을 때 총판 책임지는 게 없어요. 총판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 잃은 만큼 돈을 버는 분들이다. 그리고 또 그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에는 장판집이란 걸 빼놓을 수가 없는, 장판집은 뭐냐면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곳인 거예요. 입금하려면은 계좌 명의자가 전혀 모르는 한국인이거나 법인의 계좌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도박 사이트랑 아무 관련이 없고 제3자가 누군가에게 판매한 계좌입니다. 그 계좌랑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 접근 권한 매체를 같이 파는 겁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출금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내가 대포 통장을 팔았다는 게 경찰에 단속이 되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타인에게 내 통장을 팔았을 때 처벌되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요, 도박 장소 개설의 방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나오게 되는데 추징금을 같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추징금이 도박 수익을 엄청 크게 잡기 때문에 수억 원부터 수십억까지 추징금이 나옵니다. 그때 그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내 계좌를 제3자에게 팔면 안 된다. 심지어 이 도박 사이트에서 매입한 계좌가 도박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돈 세탁을 위해서 다른 사업과 연동돼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부가세,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서 나는 돈을 먹은 게 없는데, 나는 돈을 번 게 없는데 내가 세금 왜 나왔어? 난 통장만 팔았어요. 변명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도박이 제일 무서운 점이 여러분들이 도박으로 돈을 따잖아요. 여러분의 베팅액이 커지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수록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분들이 사라져요. 그냥 계좌를 닫아버리고 사이트 닫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사기죄 아닌가요? 사기죄 되긴 하는데요. 문제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박죄 같은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딴 돈을 주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돈은 영영 돌아가지 않는 거죠. 스스로를 타짜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거나 드라마 올인의 이병헌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에 여러분은 드라마 카지노의 호구형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인터넷 도박에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박죄로 경찰한테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락까지 하고 출석까지 요구했으면요, 여러분의 계좌를 이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접속한 이후에 입금한 내역과 출금한 내역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은 그 분석까지 끝나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서 얼마를 땄고 얼마 이런지 여러분보다 잘 알아요. 생각보다 도박죄를 부인해서 빠져나오긴 쉽지는 않다. 특히 내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내 명의로 된 계좌로 게임을 하셨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인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초범이시고 도박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을까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입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재범을 방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도박 중독에 대해서 질병으로서 인정을 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내용들이라든지 도박 예방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의 계좌가 도박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걸로 확정이 됐어요. 반드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꼭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좌를 판매했다가 그것이 도박 사이트에 이용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장소 개설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홀덤법은 합법과 불법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홀덤법이라는 곳은 홀덤 게임을 하는 장소예요. 홀덤이라는 건 뭐냐면 텍사스 홀덤이라 해가지고 포커게임의 일종인데 돈을 건 만큼 베팅을 해서 환전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이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한 번에 입장권 얼마를 내고 특정 라운드에 특정 베팅 금액을 걸 수가 있고 그걸 다 잃으면은 다음 경기에 다시 참여해야 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칩을 사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전체 게임 참여자들이 낸 바인 총합을 비례해서 상금을 책정하고 그 상금을 돌려주니까 경기에 대한 상금이니까 도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홀덤이 한때 대단히 도박이 아닌 것으로 마인드 스포츠로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바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금의 금액이 커지니까 몇천 단위가 되면 그때부터는 과연 그것이 도박이 아닐 수도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홀덤법에서 만약에 내가 칩을 내고 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승 상금을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홀덤법에서 도박 장소를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박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드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드권은 뭐냐면 해외 유명 홀덤 경기라든지 다른 현금 상금을 주는 홀덤 게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시드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드권을 상금으로 상품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역시 도박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홀덤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딸 수가 없어야 돼요. 여기서 과연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딸 수가 있는 구조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이었다. 방조범의 범위에는요, 그 범행을 용이케 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가 포함되거든요. 홍보를 했던 건 뭐냐면은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한테 도박할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박죄의 방조가 아니라 도박 장소 개설죄의 방조죄가 되거든요. 굉장히 형이 더 센 거죠. 차라리 도박하는 게 나을 정도로 그건 훨씬 더 죄질이 나쁠 수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이런 거를 진행을 했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이 모호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상자산 보호법이 생겼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재화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국내의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도박이 확률이잖아요. 이미 충분히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불확실함을 얹어서 여행을 기대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놀이 정도는 괜찮지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베팅한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예요. 여러분들 일확천금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